안녕하세요. 신혜연고지신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피디님은 봄이 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 여행 가고 싶죠? 어디로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 이제 벚꽃이 피고 하면은 예쁜 것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뭐 서울 여의도의 윤중로 거기 이제 사진을 좀 찍고 싶네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찍으세요? 스스로 잘 찍는다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걸. 네네. 겸손함. 그렇죠. 네,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하고 싶은지 왜 안 물어봐요? 게임하고 싶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게임만 하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좋아합니다. 프로게이머한테 시집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봄이 오면 게임에 또 조금 변화가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정책에 대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신의 온고지신 프로그램인 만큼 네네. 오늘 영화를 제가 뭘로 할지 네.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영화는 네.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한국 영화죠. 네. 얼마 전에 개봉한. 네, 맞아요. 이병헌 씨가 나오고. 닮았다. 이상한 소리. 이병헌 닮았다. 방금 욕할 뻔했어. 아니 닮았는데 그냥 닮은 게 아니에요. 욕할 뻔했어. 하지 마요. 그만. 너프를 많이 먹었어. 욕하지 마요. 누가 피디님한테 버프 좀 주세요. 자기가 덕후라고 영어도 덕후 영어 쓰고 하면 안 돼요. 네.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 너프가요. 그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알 거예요. 그냥 해요. 그리고 피디님이 버프를 그냥 오늘의 영화는 최성현 감독의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전직 복서지만 지금은 백수인 조하 이병헌이 나오죠. 네. 그리고 조하의 동생 진태 박정민이 나와요. 네. 진태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피아노 천재예요. 이 서번트 증후군이 뭔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네네. 사회성은 부족하지만 어떤 다른 재능이 천재인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고 몸이 아픈 엄마로 윤여정이 나와요. 네. 그 한 지붕 아래서 세 가족이 티격태격하면서 또 다정다감할 때도 있고 소소한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이 그것만이 내 세상은 평론가나 관객들 평이 조금 갈리는 영화예요. 어떻게요? 사실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일반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내러티브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뭐 메시지라든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영화 작법이라는 게 있죠. 영화도 어차피 만들어지는 어떤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작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뭐 의미들을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단순히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좀 더 재밌고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또 알려드려야 우리 신의 온고지신이겠죠. 그럼 그 전에는 네. 기호학적으로 보고 또 색으로도 봤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이 영화를 봐야 그것만이 내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더 심도 있고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점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영화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내러티브고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상상만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재밌는 일상의 활력소도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어떤 미적 작품으로서 즐기기도 하고 그런 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고 영화의 예술 작품으로서 그리고 상업 콘텐츠로서의 어떤 역할은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그것만이 내 세상을 볼 때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영화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영화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예술 작품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룬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돼요? 시간과 공간을 다룬다는 게? 네. 그러면 혜지 씨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다뤄요? 인터스텔라처럼 시간과 공간을 내 상상적으로 막 한 걸 담아낸 거잖아요. 영화 속에. 그건 이야기인 거고 시간과 공간을 다룬다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러닝타임이 몇 시간이에요?
거의 대략 1시간 반에서 그렇죠.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몇 시간이에요? 1시간 반이나 2시간이겠죠? 아니죠. 네. 1시간 반의 이야기 속에 1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한 3초, 4초에 일어나는 일들을 10분씩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맞네. 이 영화는 소설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 매체로서의 특징인데, 그 영화에서 시간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 바로 몽타주입니다. 몽타주라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는 쉬운 이론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미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서로 연결되고 충돌되고 붙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아이의 사진을 보여줘요. 그 다음 사진에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 남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혜지 씨는 그 중간에 있는 남자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아빠? 그렇죠.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아빠라는 의미가 탄생한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의미를 생산하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대한 사유가 있어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게 자유롭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사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전처럼 딱딱 정해져 있고 이것이 형식,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연결되고 서로 이미지들이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와서는 이미지와 이미지가 서로 붙고 의미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를 증폭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아주 복잡하게 들리는 이론이지만 사실 이런 기법을 통해서 영화에서 굉장한 많은 의미들을 증폭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란 영화 속에서요. 그래서 이 몽타주를 이해를 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감독이 증폭시키고 있는가 혹은 생산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결국 그것만이 내 세상의 내러티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결국은 가족의 화해의 이야기예요. 몽타주로? 네. 그리고 그 몽타주 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것만이 내 세상을 봤을 때,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걸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 우리 강렬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첫째는 서번트 중을 안고 있는 진태. 우리가 사회에서 이 사람을 가르치고 뭔가 결여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외받죠. 네.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혜지 씨는 완벽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장애가 되게 많아요. 저는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 저는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까칠하고 이것저것 한 가지를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결여된 거겠죠. 그렇게 치면 저도 보편적이지 않아요. 맞아, 저도 장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장애라고 표현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보자고요. 결여라고 얘기를 할게요. 결여. 부족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멋대로 재단해서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메이저, 그러니까 맞아. 주도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서 사람들을 소외계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배척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감독은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누가 누구를 재단하는가, 이런 의미들을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내러티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몽타주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한 3장면 정도를 추출했는데, 일단은 진태가 네. 전단지를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진태는 전단지를 돌리고 그 다음에 진태가 피아노 치는 장면이 넘어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피아노 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놀라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탄생할까요? 진태가 주는 전단지는 사람들이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피아노를 치니까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태라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의미가 증폭되는 거겠죠. 전단지라는 아주 단순한 어떤 노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보였을 때 보여주는 관심이 연달아 붙으면서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인 일과 일반적이지 않은 일 사이에 어떤 간극이 부딪히면서 어떤 이 진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증폭돼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몽타주가 가지고 있는 오. 어떤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천재 아니에요? 이게 누가요? 진태가요? 아니요 피디님이. 아니, 마지막 장면에서 동생이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이병헌 씨가 조아가 동생을 찾아 막 헤매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잡고 끝납니다. 동생을 찾아 헤매는 장면과 손잡고 끝나는 장면 두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동생을 찾아 헤매는 형의 마음과 결국은 화해와 어떤 화합으로 끝나는 그런 마무리들을 증폭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쇼트와 쇼트가 만나서 의미가 확대되고 여기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재밌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영화를 다루는 도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것만이 내 세상은 다음에 한 번 더 보실 경우가 있으시면 어떤 몽타주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 혜진 씨,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법을 알았고 네. 아까 장면 예를 드셨는데 그 서번트 네. 증후를 가진 진태가 피아노를 치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서번트 증후를 가진 진태라는 캐릭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어떤? 일단 3명 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인물 3명 네. 다 그렇죠? 네. 일단 윤여정 엄마로 나오는 윤여정은 몸이 아프고 또 나이가 들었고 남편도 없고 그 중에 진태를 또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죠. 진태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조한은 전직 복수였지만 현직은 백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다 약자예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저는 진태한테 관점을 맞춰서 정책을 좀 찾아봤어요.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혜택인데요.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창작 사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았어요. 네네. 하나는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하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네. 일단 장애인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혜택이 있어요. 네네.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창작 사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2월까지라서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3월이잖아요. 내년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한다는 거예요? 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모집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해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요. 네네. 그런데 하모니카를 너무 불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하모니카 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조금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 네네. 결여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모니카 동호회를 네. 만들어주면 하모니카도 지원해주고 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동호회를 만들어줘서 이거 제가 물질적인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물질적인 지원은 안 돼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이 정책이. 알겠습니다. 이 신청 방법은 인터넷이에요. 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문의 전화는 02-760-9700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네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막 하고 싶어요 예술을. 그 사회적 약자의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요? 사회적 약자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이게 네네. 제가 찾은 정책에서는 네네. 저소득 50% 이하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네.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을 일단 사회적 약자로 저희가 개념으로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현실적일 수 있겠네요. 어떤 정책이 있던가요?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정책과는 조금 다르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지원을 네, 해주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술가들이 지원받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네네. 일단 내가 예술가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서류가 네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그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말씀 주세요.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기준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준으로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예술활동 수입이 있느냐, 또 세 번째로는 위에 2가지가 충족하느냐 이런 기준이었거든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있는 또 양식이 있어요. 네네. 그 양식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면 심사에 들어가요. 아, 그런데 이 심사가 한 달이 걸린대요. 쉽지 않네요. 네, 기간도 이게 오래 돈을 걸리고. 주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심사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혜지 씨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정보는 어디 가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아, 네. 이거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인데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게 있어요. 네네. 일단 저소득 예술인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네네. 그거는 관세청. 관세청이요? 아니 관세청이 아니라 어디지? 관세 세무서. 관세청이요? 수입해오나? 세무서. 네네네.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무서 말씀이신 네. 거죠? 그 2가지를 충족하면 한 달에 걸려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혜택과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창작 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네. PD님 오늘 어떠셨나요? 글쎄요. 저는 늘 아쉬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 이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를 설명해주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아쉬운 게 아니라 네. 정책이라는 것들을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알려드릴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가 사회적 약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의 얘기인데 이 장애와 사회적 약자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구분이 실제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어떤 그런 담론,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그렇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똑같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 맞아. 다만 조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또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뿐임을 모두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 네. 이걸 대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돼야 돼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있어도 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멋있다. 이제 하면 돼요. 아나운서니까. 네. 그럼 오늘 신의 온고지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 클로징 또. 예, 특기가 급 클로징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